여러분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찾아오는 주식 상담 넘버원 2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스치면 상한가에서 수익률 1등을 달성을 하신 넘버원 MBN골드 매니저이십니다. 저희가 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거기다가 또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또 조범수 매니저님의 원픽 종목까지 공개가 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3가지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번으로 유료 문자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잠시 쉬는 사이에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3가지 창구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일단 백사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고민이 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8,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영끌에서 풀매수를 했는데 10만까지는 죽어도 안 갈 것 같고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현재 구간 저희가 삼성전자 76,600원 선을 보였는데 76,7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 58,000원에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일단 백사토님 저희가 또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일단 저희가 국민주라고 불리잖아요. 매니저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이거 근데 저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끌이라고 하셨는데 비중 100% 아니에요? 영 하나 네. 빠졌어요. 네. 영끌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제가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역시 국내장에 대한 평가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누구들은 집 영끌해가지고 지금 고금리 때문에 더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님 58,000원에 명끌에서 100% 들어가 계시면은 성공한 투자입니다. 네. 왜냐? 시청자님께서는 이 삼성전자는 안전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잡으셔서 계좌를 이미 튀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게 그럴 거예요. 여기서 10만 원 간다 하는데 나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지금 팔고 다음에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2번 다시 안 옵니다. 2번 다시 안 와요. 그러면은 이 종목 배당 받으시면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배당 받으시면서 그 배당 소득금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계속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은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말씀 전해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대형주들은 특히나 이렇게 좋은 평단가에 잡으면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참여하다 보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내려가지고 만약에 뭐 밀리면 어떠냐 이러실 텐데 이거 삼성전자 시청자님이 만약에 걱정하시는 대로 막 시장이 쭉 하고 밀려버린다? 얘가 만약에 그럼 6만 원까지 밀린다? 시장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이 메모리 사이클을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마저 나눌게요. 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하이닉스 이론 관련돼서 제가 항상 메모리 사이클 얘기하는 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하면서 말씀 전해드릴 건데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강하게들 따들게요. 라인 하나, 둘, 그리고 셋. 이 총 3가지 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이 구간이 뭐였냐? DDR3 출시했을 때 당시요. 신제품 발매와 동시에 메모리 업황 회복까지 쭉 올라갔죠. 두 번째 여기는 어디예요? DDR4 출시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지금 어디요? DDR5랑 HBM 출시한 이후. 출시할 때 항상 출시한 이후 이렇게 조정이 나요. 이 모습을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처럼 명확하게 메모리 업체만 업황만 보여주는 섹터들이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와요. 보시면은 이 하락 나왔을 때 이때 당시들이 다 메모리들이 신제품들을 발매했을 때 당시요. 신제품 발매하면서 구제품에 대한 재고 문제 여기서 참 특이하게도 경기 이벤트 같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디서 잡은 거냐면은 이 메모리 재고 사이클 터지고 저점 잡았을 때요. 이때 가격 단 한 번도 안 돌았습니다. 계속 쭉쭉 우상향 나왔어요. SK하이닉스도 그러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평단가 와 58,000원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사셔놓고서는 네. 이 가격 다시 오면 어떡하나요?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이거는 조금 배 아프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장보다 미국 장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저는 마이크론이 있는데 좀 이거는 좀 부럽습니다. 이 가격은 모두가 부러워할 가격이다. 맞아요. 자랑 잘하셨다. 자랑을 너무 잘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매도 왜 합니까? 그냥 쭉 들고 가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쭉 들고 가시고 다음에 매도할 때는 이런 다시 한번 패러다임을 만들 거예요. 아마 나 다음이면 DDR6 뭐 HBM 뭐 새로운 제품 뭐 이런 거 출시할 때가 되겠죠. 그때가 오면은 주가 이번 코로나 시즌 때 올라갔었던 것처럼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장기 투자하시자.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회원님, 이 시청자님의 최고 자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팔지 마시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또 이렇게 시청자님의 최고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백사투님 엄청난 수익 저희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또 이렇게 투자 전략에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의 종목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라온시큐어요. 라온시큐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00원에 한 30% 됩니다. 네, 라온시큐어 2,800원에 30%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네. IT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인데 이번에 또 메타버스 사업 강화한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라온시큐어 근데 또 2,800원대는 1월 이후에 제가 보진 못했어요, 매니저님. 그 보안 업황 잘하는데 왜 굳이 메타버스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참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엑살이나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저도 뭐 체험해봤고 저도 뭐 집에 제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얼리 어답터인지라 뭐 이런 VR 기기, 뭐 엑살 기기, 애플 프로는 못 써봤는데 웬만한 네. 거는 다 써봤습니다. 근데 엑살이나 이런 메타버스 향 시장이 사실 너무 초입기다 보니까 뭐 먼 미래로 따지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붐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다 보니까 라운시큐어를 엑살이나 메타버스로 지금 주목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도 센트랩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보안 섹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북한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는 게 해킹건과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안주 같은 경우에 IT, 반도체 그리고 AI가 가는 구간에서 같이 가져야 되는 섹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테마성이 중요하죠. 테마성이 안 붙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테마성만 붙는다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1,300억 가량으로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료만 붙어주면은 바로 그냥 쫙 하고 치고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 평단가가 2,800원입니다. 네. 올라갈 때 지금 사신 것 같은데 2,800원 구간이면은 시청자님 평단가 근처 도달하면은 급등 나온 자입니다. 이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앞선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 1월 26일 날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이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지금 비중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30%.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한 5% 정도시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려 했는데 네.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선 구간처럼 거래량 들어올 때까지 일단 홀딩하자. 최근 시황 내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주들이 이미 다 저기 이제 쭉 올라가고 있어요. IT랑 동일하게.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한계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악재성 재료가 붙어야 된다. 보완적인 사건, 사고 이슈가 터져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홀딩 하시고 일단 제가 목표점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단기 네. 최대 반등 가능성 3,2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사오니 3,200원 1차적으로는 회원님, 시청자님 매수가시 2,800원 도달하는지 본전가 오시면은 일부 좀 자르시고 거기서 돌파 나온다면 3,200원까지 홀딩해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2부의 두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였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거래량 들어올 때까지는 홀딩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인 2,80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3,200원까지 또 바라보도록 기대를 해볼게요. 라온시큐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626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BB테크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SBB테크 또 베어링 감속기 제조사로서 로봇주로 많이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주춤했잖아요. SBB테크.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투자적으로 봤었을 때 로봇 향이 물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네. 감속기다 보니까 사실 뭐 엄청 막 실적적으로 이제 입증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해요. SBB테크 같은 게 실적적으로 입증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섹터향으로 보고 있는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은 LG 관련주 로보로보 아니면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이 부품주 현황으로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분기 보고 사업 보고서 좀 뜯어보고 있었는데 수출 비중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수 비중이 좀 높다는 점 때문에라도 살짝 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원래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다 같이 엮어서 보잖아요. 산업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장 사업이다 이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미 이 종목 34,000원에 들어가셨던 게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최초 시초 이제 상장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지금 보시면 34,000원에 상장하고 이틀 차 때 딱 고가네요. 여기서 지금 상장일 당시 시가가 23,900원. 23,900원인데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23,900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그래도 로봇주들이 개별적인 향내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성으로 보면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규 상장주를 3년 이내는 안 봐요. 3년 지난 다음에 좀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23,900원 지지 여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23,900원을 이탈한다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23,900원을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온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본전가에서 매도하고 나가자.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벌써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이 종목 지금 매출도 아무리 찍어봐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매출 관련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기보다는 당장의 숫자가 잘 찍히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로봇주를 바라보신다면 대장격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로 실적 잘 나오는 종목으로 이동하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SBB테크는 조금은 좀 속상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2,390원, 이렇게 2,300원 지지선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고영. 고영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220원에 10%. 19,22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고영 또 반도체 장비주로서 시장의 관심 뜨겁게 받았는데요. 2월에는 또 24,050원 선까지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또 16,000선까지 빠졌어요, 매니저님. 고영 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사실 이런 반도체 종목들 올라갔다 주목도가 높았었던 종목들은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 솔더볼이잖아요. 네. 납땜 이쪽인데 이 납 관련주들이 사실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이게 앞서서도 제가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전체 생산량이 올라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개별 섹터 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낸드 향 종목들 빵 하고 올라치고 있는 구간에서 다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영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HBM 관련 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붙어주느냐 안 붙어주느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반도체 특히나 HBM 향이 붙었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고영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붙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 시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프리미엄을 깎아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고영과 같은 솔더볼 쪽 형태도 그러면은 매출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납품 소식이 들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좀 말씀 전해드리고요. 평당 지금 매수 자리가 19,000원 말씀해 주셨죠? 19,220원의 비중 10%.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매수하신 자리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당장 단기 시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지금 18% 정도의 자리가 나와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HBM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아마 이게 퀄 테스트가 이번 2, 3분기 사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퀄 테스트가 끝나고 아마 이야기가 나온다면 3분기 때일 거예요. 아마 3분기 때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4월에서 5월 사이 내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반등 나와도 이게 반등이 몇 개 종목만 나오지 강하게 나오기 힘듭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6월 이후 보셔야 돼요. 3분기. 3분기 때까지 버틸 자신 있다 하시면은 저는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중요 지지 라인은 최초 상승이 나왔었던 갭자리 14,000원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둘 중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했다가 다시 산다. 두 번째, 만약에 14,000원까지 밀린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상담은 고영이었습니다. 고영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두 번째로는 14,0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3분기 때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 신청 방법 세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02-2000번에 4919번 전화 주시면 조범수 매니저님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종목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메디톡스고요. 네. 30%입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4만 원에 샀다가 물타기 해서 20만 원 됐어요. 네, 메디톡스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비중을 네네. 조금 더 실으셔서 평단가를 20만 원으로 낮추셨습니다. 네. 현재 비중은 30%이신데요. 네네. 메디톡스가 또 주가가 1월 달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보이고 네. 있네요. 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K뷰티 열풍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매니저님. 네. 네네. 그 속에서 또 왜 메디톡스는 그 열기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거 메디톡스 시청자님 혹시 메디톡스 코로나 때 사셨죠? 아니요, 한 1년 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올라갈 때 사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네네. 봤을 때 아니, 그쵸? 근데 30만 원까지 갔었는데 안 팔아갖고. 아이고 좀 굉장히 이럴 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24만 원에서 지금 평단가도 낮추셔서 20만 원을 맞춰줬다 말씀하셨는데 20만 원이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자리로 봤었을 때도 만약에 최대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은 가능한 자리, 아예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이때 마스크 관련된 섹터들이 너무 그 올라갔었던 모습도 있고
다만 이 지금 종목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일단 가격 조정 형태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 형태까지는 다 나왔지만 매출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출량 목적으로 지금 이거 한번 실적 같이 보실게요. 실적 한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 실적 보고서, 사업 보고서 올라온 거 보실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그랬듯이 수출이에요. 무조건 수출이에요. 수출 비중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 북미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 살짝 밀어드릴게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수출 비중. 잘 찍히잖아요. 이게 그럼 수출 비중이 어디냐까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범위면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및 국가, 중남미, 유럽. 해외 굉장히 영업 잘하고 있어요. 영업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 충분하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당시에 올라왔었던 매물들이 문제인 거예요.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려고 해도 이 위에 있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보시면은 기관 측면에서도 뷰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만큼 다시 한번 그래도 반등 시도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과격하게 하락 추세를 만든 종목들이 꼭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상당히 과격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그러면 언제나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 저항대까지 볼 것이냐. 최대 반등 가능성은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이요. 18만 원짜리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18만 원이 온다. 1차적으로 18만 원이 온다면은 여기서 다 정리하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20만 원까지 반등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크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경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량 관련해서 높죠? 메디톡스도 수출량이 높지만 그럼 주가는 왜 이러나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어디가 높아요? 중국이나 동남아가 높잖아요. 북미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북미향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18만 원까지 받는 거 18만 원 오면은 정리 관점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는 18만 원 반등 확인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수익률을 위해서 앞으로 내 포트를 또 좋게 흘러가기 위한 전략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또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남겨주셨어요. 뒷번호 0711번님이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7만 9,120원입니다.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에서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조금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근데 많이 물타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앞서가지고도 막 많이 상담해드리면서 뭐 손절이나 아니면 기술적 저항제 라인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는 모습이 많은데 네. 이게 지금 국내향 내에서 종목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이런 개별적인 종목 내에서 고가권을 형성했다가 눌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제가 좀 칼같이 설명드리는 거지 네. 이 부분 대해서 좀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또 확보를 하셔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7만 9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 17만 원 9천 원짜리가 중심선임입니다. 각 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던 중심선인 만큼 이 지금 셀트리온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이게 다들 이제 타점들이 좀 상당히 좋지 않으신가. 완전히 그냥 이 차트의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중심 네.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사실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옛날 코스닥의 제왕은 아니죠. 많이 밀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수물에 대해서 오히려 영향이 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도 셀트리온이 또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상장 얘기까지 또다시 꺼내잖아요. 맞아요. 과거에서도 이 셀트리온이 나스닥 상장 이야기 꺼냈었을 때 당시에 잘 갔어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코스닥으로 좀 봐야 돼요. 이건 지금 코스닥으로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 이때 2018년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연봉으로 볼게요. 여기 있네요. 2018년도 1월달 이때 당시인데 이때 보시면 쭉 눌렸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도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었고 이때 당시에 셀트리온이 나스닥 간다 안 간다 이 얘기하면서 더 빵 하고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요. 셀트리온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야기도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값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위로 저항대를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 위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해준다면은 더 추가적인 24만 원 돌파하는 모습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사실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걱정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닌가. 저희 집안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의사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말씀하시길 셀트리온 말고는 볼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수하신 지금 자리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8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블루42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 아나운서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종목명은 하나솔루션, 매수가는 45,3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이십니다. 태양광의 시대는 언제 올지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작년 이후로 엄청나게 내려온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다가 이제는 정말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갈까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넘어야 될 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대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가격 인하 계속 때리거든요. 네. 가격 인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까지 해소가 돼야 돼요. 원자재, 대선, 고금리까지.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풀자고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4만 원대 들고 계시대요. 비중은 30%.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선과 관련된 포인트인데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바이든은 친환경, 트럼프는 친화학 뭐 이쪽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네,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 섹터 관련해서 투자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 뭐예요? 전선주가죠. 왜요? 전기가 더 필요하대요. 그럼 이렇게 또 따져보면 돼요. 자, 원자력 발전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은 이 수력 관련해가지고 열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닷가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 위치에 대한 문제, 선정 문제성. 자, 두 번째, SMR. SMR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뭐, 그러면 여기서 화력 발전 할 수 있나요? 아이, 죽어도 못하죠. 화력 발전 늘리는 거, 지금 현재 세계 경기에 안 맞습니다. 화력 발전은 안 되고요. 자, 그럼 남은 거는 뭐냐?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LNG 쪽인 거예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발전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하고 관련해서 LNG 선박 수주권 올라오고 뭐 LNG 가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인데 지금 당장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큐셀 지금 이미 미국 가 있잖아요. 네. 미국 가 있어요. 매출 잘 나옵니다. 미국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또 수출권 관련해서 하나큐셀이 중국 애들 너무 지금 덤핑 심하다. 가격 정책으로 때리는 거 너무 심하니까 막아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막아줬잖아요. 좋아질 일밖에 없는데 너무 산이 많다가 문제입니다. 산이 많다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고금리가 좀 해소가 돼야 돼요. 고금리 특히나 금리 인하 구간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면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할 때 이런 금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올해에는 물론 좀 힘들어요. 올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기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충분하게 올라올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꿈도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네. 미국으로 상장해버리면 안 되나? 나스닥 상장해버린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솔루션 이거 상폐하고 미국으로 이전 상장해버리겠습니다. 해버리면은 진짜 잘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새 하나 붙은 종목도 잘 가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그룹주라면은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실 법하지 않을까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내년 특히나 올해 말부터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섹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솔루션 또 시청자님 비중도 높고 매수 단가도 높아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넘을 산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걱정 조금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에코프로고요. 네. 14만 원에 30% 비중 있어요. 네, 에코프로 매수가는 14만 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간단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또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액면 분할한 이후에 그래도 추가적인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솔직히 다행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상장 액면 분할 이후 상장하고 재거래하면서 지금 한 12%가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들도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좀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기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느끼셔요. 좀 이제 언제 올라가나 계속해서 좀 기다리는 모습이신데 2차 전지 제가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전력 인프라 사업이 다시 한번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AI 덕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되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 차량 관련해서는 결국 한번 다시 붐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너무 힘들어 보셔요. 지금 액면 분할 이후, 액면 병합 이후로 이제 좀 빠진 모습이다 보니까 최대 만약에 진짜 기술적 반등치라고 하면 딱 본전가까지기 때문에 2차 전지 너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전가까지 기술적 반등,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고 코스닥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만큼 반등 가능성 열려 있사오니 14만 원이 딱 저항대 라인이다. 본전가 오면은 그러면은 현금 확보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패러다임 일으키면서 올라올 때가 됐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접근하시자라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는 본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우리가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또 들어보겠고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증시 체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엄청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 바로 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정들 미리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투자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먼저 월요일부터 어떤 증시 일정이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 살펴볼게요. 월요일에는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전기 등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에서는 적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갤럭시 부품사인 삼성전기는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가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수치는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14.4%로 현재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일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엑손모빌과 NXP 세미컨덕터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원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에서 순이익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은요. 한은이 4월 금통위의 의사록을 공개를 합니다. 지난 12일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을 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서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담겼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은 늦춰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제10차 에너지 안보 대화가 개최가 되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등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지난 3월 지수는 104.7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난달에는 소폭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낙관적인 긍정
긍정적인 전망도 조금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큐의 신규 원전 사업 입찰 제안서도 제출이 마감된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서는 AMD와 일라일리 등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AMD의 경우에는 중국 견제로 최근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AI PC를 위한 프로세서 출시를 밝히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우선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비 3.1% 증가를 했는데요.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또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4월 발표로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최근까지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제로 조금은 빛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일정도 살펴볼게요. 미국의 FOMC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만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또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증시가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번 FOMC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ADP 민간 고용과 3월 졸트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퀄컴과 화이자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에는 먼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는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40.9%로 급등을 했는데요. 4월 상승률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밸류업도 이제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그리고 주주 환원 강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이 추진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증시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고요. 또 하이브, SK 바이오사이언스, 두산그룹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내부의 갈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이브는 최근 급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매년 실적은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번 실적은 또 어떻게 될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일정 살펴볼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5천 건 반소로 이 2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은 재정 적자가 확대하고 있다라고 진단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본 은행의 3월 금정위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애플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판매 급감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이번에도 더 악화한 중국 판매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적표로 시장에 다가올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요, 먼저 민테크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1,5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예상 시총은 약 2,30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과 네이버 신텍 등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와 함께 계열사 역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자 지속이 예상되고 있고요. 해외 살펴볼게요.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증가폭,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등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3월 취업자 수는 30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건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죠. 넘버원 픽 만나보시죠.
이렇게 혜린 아나운서가 다음 주 증시 일정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다음 주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FOMC와 또 여러 경제 지표들, 휴장일도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가 됩니다. 역시나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편입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오늘의 넘버원 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넘버 픽은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 어떤 종목이냐. 역시. 방어주입니다. 네. 방어주고 오늘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도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테크주들에 대한 열망은 많이 올라오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일정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네.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일정이 또 있어요. 5월 달이 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네. 5월 7일입니다. 이게 5월 7일 무슨 날이다? 푸틴 취임식 날입니다. 어. 이 일정도 있는 만큼 이 중간 과정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챙겨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방어주 먼저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넘버원 픽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주입니다. 석유주고 최근에 시장 내에서 반도체들이 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너지들이 그렇게 하향세로 쳐져 들어가는 모습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채권과 에너지가 완벽하게 주종 추세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안정성 뛰면서 반도체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아직 덜 올라간 반도체들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기한적인 모습을 말씀 전해드렸음에 이 포인트를 하나 두 개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석유를 제품을 또 공급하는 업체로 석유 대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제외하고도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다른 종목들은 있으시니까요.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었던 사실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원도 넘어갔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전쟁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의 장기화가 사실 도대체 1년도 넘었고 2년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 구간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에너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더욱이 높아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지정학전에서 특히나 중동 쪽이 많은 이슈를 불러온 만큼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 특히나 가자 지구에 다시 한번 또 대규모 공습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주말 중에 행해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악재적인 요소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반응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자 전쟁 같은 경우에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유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 가자 지구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만큼 외부의 유입, 특히나 이스라엘 본토가 최근에 드론 공격으로 또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최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흥구석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종목 죄송합니다. 이게 차트가 렉이 걸렸네요.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흥구석유도 이렇게 저희가 경기 방어 섹터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격 전략을 차트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나왔습니다. 네. 빨리 해결했어요. 네. 이게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항상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중심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횡보를 만드는 종목들이 꼭 있어요. 횡보 만들다가 반등 나오고 횡보 만들다가 반등 나오고 하는 모습인데 흥구석유나 악재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도체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얘네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한번 내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중심가를 이탈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앞선 최초 지지 구간에서
받치고 올라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월요일장에서는 반도체들이 분명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왜? 나스닥이 올라왔으니까. 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그럼 눌릴 모습이 있습니다. 눌림 자리를 그래서 이전 앞전 구간에서 노렸을 때 시초가에서도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를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 최대 반등 가능성은 18,000원까지 1차적인 저항 라인까지 강하게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여러분들께 반도체 소개시켜드리고 반도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아요. 네. 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성 리스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챙겨나가면서 안정성을 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 포트에 반도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반도체 추천하셔도 반도체 추가적으로 살 이유는 없을 겁니다. 네. 많이들 들어가 계신 만큼 이런 단기성 악재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 5월 7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만큼 이 석유주들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자. 석유 유가 아직도 안 빠집니다. 어제 PCE 지표 발표 나왔지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끝났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흥구석유로 또 안전한 포트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범수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은 흥구석유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경기 방어 섹터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세계은행이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102달러도 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최대 전망은 150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150불. 네, 그럼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 예상치가 있을까요? 저도 일단 만약에 지금 경기 회복세가 너무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경기도 너무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중동 전쟁이 중동 같은 경우에 한번 이 전쟁이 붙고 바람이 이 피바람이 불다 보면은 네. 계속 가요.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석유국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도 감산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기 네.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세는 아직도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 내에서 다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90불을 넘어가는 모습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총 3가지 가능성입니다. 금리 동결, 인하, 인상인데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동결 나올 거예요. 별거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깜짝스럽게 갑자기 금리 인하가 나와버린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들 다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동결을 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가는 만큼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미국 경기 왜 동결을 한다?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가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팔로잉 하시면서 안정적인 포트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위기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수혜주로 흥구석유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전망까지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또 유가 말고 우리가 또 경기 방어 섹터로 주목하면 좋을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매니저님? 지금 여기서 방어 섹터로 들어간다면 사실 고환율 수혜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제 마무리가 1,376원으로 끝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출량 내에서 달러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 그래서 보셔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반도체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는 결국 대장주를 추정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안정적인 만약에 원자재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유도 있지만 네. 최근에 무조건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고 나온 게 뭡니까? 구리예요.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는 살짝 걱정되는 게 네. 우리나라는 너무 테마성이 강해요. 구리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이구 산업의 주가를 보시면은 못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1대1 비중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리 관련해서 더 간다. 나도 구리 쪽에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ETF는 우리나라에서 구리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 금액적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해외계로 나간 프리모트 맥모란이라는 종목도 있고 외국계에서 있는 ETF 상품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1대1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구리 가격 더 가면은 붙일 수 있겠네요?
라는 관점도 있으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또 이 단기성, 테마성 모습이 나온다면은 아쉽고 최근에 또 이제 유상증자 같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께서는 좀 ETF 상품을 찾아서 구리 쪽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가 에브리띵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구리 관련주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어 섹터로는 또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님의 원픽은 흥구석유였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의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곧바로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가 있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잠시 후 이제 10시 10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지금 오늘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대로 저는 우려감을 아직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제나 저희가 좋은 말씀 전해드리면서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언제나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한번 지켜보고 넘어가자. 시장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계좌를 방어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전일 미국장에서 올라왔었던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종목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 10시 10분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조범수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경제TV 수익률 1등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식상담 넘버원의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상담과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